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태호입니다. 우리가 밝히는 대한민국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뵙게 되었는데, 빛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은 방향성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만나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부산에 대해서 빛나는 자유를 돌아받는다, 우리 앞에서도 너무 감동적으로 정말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웅장하게 감동적으로 소위 애국적인 우파 문화가 새롭게 일어난 것이 굉장히 열망했지만 잘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아마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뒤에 역사책에서 그런 우파 문화운동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다, 그때 그렇게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부산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강의에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유엔군 천전기념탑, 유엔군 묘지, 특히 이러한 대규모의 유엔군 묘지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군데 우리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의 역사의 어떤 대단한 궤적이 여기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빛을 가지고 그 방향성이 어떻게 지금 훼손되었나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현재 10년 동안, 아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 나왔지만 생각해보면 2016년에 탄핵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면 정말 10년 되거든요. 자, 그 10년간 생각해보면은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게 우리가 더 나빠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생각하면은 정말 밤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더 나빠졌다, 단적으로 어떤 게 생각이 드십니까? 2번의 탄핵이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 있던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막 그때 밤잠을 못 이루던 분이 많으셨는데, 불과 어제였죠. 이 구치소 그 좁은 독방, 이 보통 한명숙 전 총리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던 그런 공간에 이 윤 대통령을 구금해 놓고, 게다가 여러 차례 말도 안 되는 특검에 강제 이렇게 구인 시도를 하면서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부상이 있었다는 소식까지 어제 이렇게 전해지니까 정말 참담한 그거를 우리가 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왜 우리는 노력했는데 이게 상황이 더 나빠졌냐, 이런 이 마음속에 어떤 분노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또 무력감이라든지, 한편으로는 일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재명을 제가 좀 너무 노골적이고요. 누구 확 붙잡아갔으면은 이런 어떤 이 소위 메시아적인 기대, 어떤 구세주가 나타나서 이렇게 확 좀 아니면은 다 모든 것이 이제는, 그런 분도 많으실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딱 뭐랄까 입맛 떨어지고 다 시들하다, 여러 가지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우울하다, 이런 참 복잡한 감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10년간 모든 것이 나빠지고 뭔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산 자유민주주의 연합만 보더라도 10년 전보다 지금은 활발하고 보다 조직되어 있고,
브라이트 자유청년연대 같은 우리 부산의 청년들의 활동을 보면 10년 전에는 그런 정도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고, 우리 선진 변호사협회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나아가서는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산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어쨌든 미국에서 다시 발표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순수한 단지 민간단체만이 아니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일했던,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맞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따져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문재인에 이어서 바로 이재명 정권이 이어질 뻔하다 그걸 막았죠. 그것은 이 저지를 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 국민재단이 빛이 출발하게 된 것도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극치와 같은 이런 현금 살포성, 이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반격하기 위해서 국민재단 빛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오늘 강의는 이 현금 살포와 같은 노골적인 망국적인 정책을 펴게 된 이게 하나의 어떤 상황의 끝단에 있는 거죠.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보다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이거 우리 베네수엘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는데, 나라가 기우니까 상층부 사람들이나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개 사람들은 다 탈출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베네수엘라 이미 20년 전이나 이런 무렵에 미국에 베네수엘라 유학생이 많았고, 거기 만나보면은 자기 조국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못 빠져나갈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흔히 이제 암울한 미래를 보고, 자 이제 남은 것은 각자 살 길을 찾는 것뿐이다. 그것은 이 망국적인 상황의 극치에 갔을 때 나오는 말이, 우리 구항할 때 나오는 말이 바로 각자 도생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는 이제 결정적으로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말고 이제 뭔가를 찾으려고 해보면은, 우리가 빛으로 어떤 바라고 기대해보고 싶은 그런 곳에는 힘이 좀 없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의지할 것도 잘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냥 마음속에 곤혹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암울하게 느끼고 그 상황이 문제 있다고 느끼냐 해서, 저는 한마디로 진단을 하자면은 방향성이 굉장히 혼란되어 버립니다. 즉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굉장히 혼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국가의 방향성이 혼란된 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걸 좀 더 질러 말씀드리면은, 바로 보수 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의힘이 방향성을 굉장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원인이 상당히 되어 있고, 그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우연히 실수나 어떻게 하다 보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세력이나 어떤 흐름으로 볼 때는 분명히 너무 일관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어떤 흐름이 작용해서 이 국민의 힘을 그렇게 옳지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뺏어버린 거죠. 즉 우리가 큰 항공모함이나 거대한 비행기도 조종관을 뺏어버리면은 그 조종관을 장악한 사람에 의해 끌고 갈 수밖에 없죠. 마치 그렇게 조종관이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방향성을 1차로 했을 때 나아갈 때는 진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민재단이 그 진지와 같겠죠. 어떤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 때 가면서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고 또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요. 그게 이제 오늘의 골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좀 차분차분하게 한 대목씩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오늘 보면은 이런 방향성의 문제에서 아까 국민의힘 말한 것처럼 우리 외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 나라든지 우리라든지 우리 외부의 어떤 방향성 혼돈, 상실, 방향성이 이상해져 버린 것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뭐 20분가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내부의 이 방향성과 관계된 그걸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혼란되어 버린 것, 애국적인 사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15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10분가량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외부적인 문제에서 국민의힘의 혼란은 단적으로 제가 하나의 그 결론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모습이죠. 자, 그런데 바른미래라는 당으로 탈당을 했다가 별도 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합당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총선에. 그리고 그 총선 후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에 당헌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 당헌 개정에 사실은 이 물밑에 하태경 의원과 같은 분이 이제 많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루어진 당헌 개정 거기에 단적인 부분이 바로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대목이 그 당시 당헌 개정으로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거 한번 볼까요? 당헌 개정 이때 20년 9월에 이준석 대표 체제 들어서서 이 당헌을 전면 개정을 해서 헌법 전문처럼 당헌은 당의 헌법입니다. 헌자가 우리나라 국가 헌법할 때 헌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의 헌법, 그 다음 제일 앞머리에 우리 헌법도 헌법 전문에서 가장 큰 원리를 말하는데 여기 당헌도 그런 전문을 해놓고 끝에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이렇게 해서 끝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당연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 왜냐하면은 그러한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바로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문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민주화 운동 정신, 민주화 운동이라 그럴 때 민주화 운동은 순수히 자유민주화 운동 말고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닌 우리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뭔가 다른 거로 바꾸려는 그런 이 소위 좌익적인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그런 운동이 섞여 있었는데 섞여 있는 요소를 전혀 무시하고 그런 요소가 없었던 것처럼 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섞여 있었던 것을 무시하면은 단적으로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체제를 강력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리 잡을 때까지 서구처럼 아주 발달된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까지 어떤 서구와는 다른 이승만 자유당 정부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도 그랬고 약간은 서구에 비해서는 권위주의적인 시기가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랬고 우리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있었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자유를 전체적으로 자유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체제를 발전시켜 가서 그래서 결국 1987년에는 서구가 봐도 비슷한 민주국가로 이행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소위 민주화 운동 그럴 때는 순수한 자유민주화가 아닌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도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상당히 오늘날 볼 때는 약간 권위적인 요소가 작용되는 어떤 이 상호 작용하는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빼버리면 순수한 자유민주화 운동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독재 정권이 마구 탄압하게 되는 거죠. 인권을 부정하는, 인권을 반인권적인 독재 정권, 이렇게 낙인 찍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한 40년간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써온 것을 대체로 폄하하게 되는 거죠. 대체로 그냥 경제개발 좀 했는데 그거 정도로는 이 잘못을 덮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진짜 자유민주화 아니고 섞여 있었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이한열이라는 사람인데, 젊은 분들은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1987년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 6월 이 데모하는 과정에서 연세대 학생으로 2학년, 당시 2학년이었는데 최루탄 오발이 맞고 사망하게 됐는데, 그래 말이죠. 그런데 이 소위 연세대 학생 데모는 당연히 1987년 6월이니까 민주화 운동의 이름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민주화 운동 100%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도 있고 국가 돈으로 거기에 거대한 홈페이지나 자료실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실 속에 들어있는 이한열의 일기 같은 노트 같은 것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자료원처럼 되어 있는 거기에 노트입니다. 자, 제가 거기서 그냥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정을 아니까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민주화 운동 기념 자료라고 딱 게시되어 있는 건데,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면은 ME 철학이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철학을 공부한다, 이제 ME 철학이라고 해요. 저게 그 운동권 대학 때나 이럴 때 옆에서 친구들 다 접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좀 마르크스 엥겔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 철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 철학 해놓고 옆으로 쭉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꼼 선언이라고 저 오른쪽 끝에 되어 있죠? COM 선언, 꼼 선언. 저게 공산당 선언입니다. 공산당 선언을 이제 코미니즘 파티, 꼼 선언이라고 약자로 쓴 겁니다. 고타강령 비판이니 반듀링 논이니 전부 소위 막스하고 같이 활동한 엥겔스의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막시즘을 지금 마르크스주의를 열심히 학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 L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L 철학은 레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마오 철학이라고 쓰여져 있죠. 마오는 마오쩌둥 모택동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모택동. 그 다음엔 당연히 누구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엔 김일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아직 김일성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어요. 2학년이었어요. 2학년 1학기 때 사망. 그런데 2학년 1학기인데 벌써 이 사람의 노트 속에 들어있는 커리큘럼을 보십시오. 이것이 당시 대학가의 실상입니다. 저도 1987년에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래서 혁명사라고 그래요. 저 위에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있죠. 그 다음에 소경제라는 건 사회주의, 소셜리즘 경제를 말합니다. 혁명사에 보면은 러시아혁명, 러R이라고 되어 있죠. R이 이제 혁명, 레볼루션, 중R, 중국혁명, 모택동이 한 거. 그 다음에 동구R이라는 게 소련이 인민민주주의 전선 통해서 동구권 공산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PDR이라고,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라고, PDR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3세계 혁명, 베트남, 니카라과, 쿠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공부하고 진짜 공부는 언제 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80년대 대학가의 사람들, 대학생들의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좌익교양이 들어간 것이고 그게 소위 586 세대 실상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 자료라는 데에 이런 것을 버젓이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민주화운동 정신이라고 할 때 그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화 운동만으로 볼 수 없고 체제를 변성하려는, 변혁하려는, 체제를 바꾸려는, 자유민주 체제를 바꾸려는 게 섞여 있었다라는 말이 제 혼자 그냥 음모론적 주장입니까? 증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증거가 있죠? 그것도 자기들이 내놓은 증거예요. 민주화운동 기념 거기다가 딱 게시해놨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상황인데, 자, 우리가 다음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뭡니까? 세기와 더불어라고 쓰여져 있죠. 그 위에 한번 보시면은 김일성 회고록이라고 되어 있죠. 김일성 자서전입니다. 김일성 자서전 자기가 쓴 건 아니죠. 실제로는 온갖 그 북한에서 글재주가 있는 사람을 다 데려다 놓고 이제 시킨 겁니다. 그런데 길어요. 방대한 이만큼 되는 전집인데 우상화의 끝장판입니다. 그래서 온갖 그 세계의 영웅담들이 이제 다 그 사람의 김일성이라는 그 거짓말 신화 제작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북한 우상화 경전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이 세기와 더불어를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출판할 수 있게 하자고, 이게 도서관에 가면 연구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달된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보는 것까지 금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도 연구를 하겠다고 신청하고 보면 볼 수 있는 겁니다. 큰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하고 서점에서 애들 다 볼 수 있고 애들이 아무 문제의식 안 갖고 거기 펼쳐볼 수 있게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거하고 다른 문제죠.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서점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게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누구냐? 하태경 의원. 부산의 강남이라는 해운대의 국힘 의원인, 그것도 삼선 의원인 하태경 의원이 그걸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가만히 그 구경만 하면 돼요. 민주당이 주장하면은 무슨 공세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소위 빨갛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겠죠. 이 정당 속성이 너 좌익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 하니까 민주당은 이제 뭐 박수만 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문익환 목사의 비서였어요. 문익환 목사는 옛날에 이런 87년 무렵에 김일성하고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소위 이름은 목사지만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이 볼 때는 목사라고 잘 칠 수 없는 그러한 스스로 통일운동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서였고 자기 스스로 통일운동을 했지 주체사상을 하진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이한열 노트에서 제가 그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저기서 한 칸 더 나가면 이제 커리큘럼이 주체사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의아해지죠. 무슨 논리로 그렇게 하냐? 그 논리가 자유주의의 논리로, 소위 보수 우파라는 자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요. 아니 자유가 어떻게 비롯됐냐? 뭐냐 하면은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거로 모두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 풀어놓으면 된다.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 풀어놓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많이 경제도 발전하고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이런 논리. 그래서 시장에서 저절로 도태될 것이다. 시장에서 저절로 사장될 거다. 없어져 버릴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나쁜 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약이 있어요. 마약을 자유시장 속에 풀어놓으면은 마약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될까요? 아니면은 알아서 피할까요? 인류의 경험이 그걸 풀어놨을 때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을 미국도 그래서 펜타닐 사태로 제일 중국하고 충돌하는 게 너네 몰래 이거 우리나라에 마약 뿌려가지고 값싼 마약 뿌려가지고 전국 중독자가 길거리에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냐. 그래서 중남미에서 오는 루트를 마약 거래 루트를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정신의 마약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이거를 풀어놓자고 하냐. 그러면은 진짜 이런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내의 어떤 방향성, 저는 개인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이런 방향, 제가 아까 전에 하의원을 예로 들었지만 하의원이 지금 의원이 아니어도 이 경향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방향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자,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아까 전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또 사실과 다르게 100% 자유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국민의힘에 있고, 소위 우리나라 가장 큰 대표적인 보수 우파 정당 속에 그게 들어와 있답니다. 그 방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나 우연으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그 이야기 외부적인 방향성 혼란의 핵심으로 지적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다음 한번 보시면은 왜 이게 들어갔냐? 이 사람 혹시 아는 분들 계세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잊혀졌는데